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5회차 최종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기 때문에 경기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초안픽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 그라나다와 22 에스파뇰의 경기인데요. 그라나다는 홈에서 6승 1무 3패,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3승 2무 5패입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그라나다가 3대 0으로 승리를 했었고요. 지금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몬토로 선수가 부상이고 에스파뇰은 그라네로와 캄푸차노가 부상입니다. 그라나다는 수요일날 컷 경기가 있었는데 로테이션을 돌렸고 주전은 두세 명 정도만 나왔던 모습이었고요. 지금 현재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2연패 중입니다. 반대로 에스파뇰은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저는 이 경기 굉장히 좀 불안한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그라나다가 배당이 굉장히 높죠. 보시다시피 2.58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초안픽에 승무를 투픽을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은 폴더를 줄이기 위해서 그라나다의 단통으로 갔고요. 그라나다가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일단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크게 들지는 개인적으로 들진 않아서 저는 승부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폴더를 줄이고 단통 승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라나다가 오랜만에 홈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위험한 경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안픽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라나다는 결국엔 전방에서 솔다도나 뭐 페르난데즈의 한 방이 터지면 이기고 터지지 않는다면 비기는 그런 모습을 비기거나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에스파뇰의 선수진 뭐 데토마스 선수가 요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경기력을 봤을 때는 에스파뇰이 지난 경기 빌바오한테 굉장히 좀 밀렸어요. 그 전에 있었던 바르셀로나 경기는 어찌됐든 간에 바르셀로나는 더비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홈에서 워낙에 좋은 그라나다고 마치스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오랜만에 홈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저는 그라나다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3위 레스터와 4위 첼시의 경기인데요. 레스터는 홈에서 8승 2무 2패, 첼시는 원정에서 7승 1무 4패입니다. 레스터는 지금 은디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맨디 선수가 부상입니다. 첼시는 플리시카 아브라함 선수가 부상이고요. 지금 레스터는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첼시는 원정에서 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레스터는 화요일날 컷 경기가 있었는데 1군으로 나왔습니다. 1군으로 나왔고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레스터 이 초안픽에 제가 했었을 때는 레스터가 투표율이 거의 정배에 가까웠어요. 35.7%였는데 레스터 쪽엔 좀 줄어들고 무승부가 지금 투표율이 정배고 레스터와 첼시에 비교했을 때는 첼시 쪽에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1대1을 했었고 이 경기는 좀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선제골을 넣는 팀이 라인을 더 올려서 두 팀 다 역습이 좋기 때문에 또 추가 실점을 역습에 의해서 추가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신다면 승패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레스터가 은디디가 복귀한 부분이 크고 또 첼시는 미드 선수들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미드 선수는 좋지만 지금 전방에서의 크랙 선수가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가 좀 그렇게 막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지키고 있는 팀들 상대로는. 그래서 저는 레스터가 선제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제골을 넣는다면 첼시는 무너질 것 같아서 저는 레스터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8위 본머스와 16위 에스톤 빌라 경기인데요. 본머스는 홈에서 3승 4무 5패, 아스톤 빌라는 원정에서 2승 2무 8패입니다. 본머스는 월요일 컷 경기에서 1.5군이 나왔고 아스톤 빌라는 화요일날 컷 경기에서 거의 1군이 나왔는데 약간의 로테이션 돌리긴 했습니다. 본머스는 킹을 비롯한 부상자가 많고 아스톤 빌라는 웨슬리와 맥긴 선수가 부상이에요. 아스톤 빌라는 레이나 키퍼가 오고 나서 2경기째 리그에서 패배가 없고 본머스는 최근에 4연패를 하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초안픽에 승무를 좀 드렸었는데 아스톤 빌라 쪽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물론 본머스가 나다나케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본머스가 아케 선수 복귀로 인해서 뭐 세트피스나 아니면 본머스 전방에 있는 칼럼 윌슨과 해리 윌슨의 한 방으로 인해서 선제골을 넣는다면 좀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그걸 레이나 키퍼가 있는 아스톤 빌라에게 넣지 못한다면, 본머스가 상대적으로 강팀과 할 때는 라인을 좀 내려서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팀과 했을 때는 좀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해서 라인을 좀 높일 것으로 봐요. 라인을 높인다면 아스톤 빌라 본머스의 수비가 불안한 부분도 있고, 아스톤 빌라가 역습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잭 글릴리시나 물론 웨슬리 선수가 없는 부분은 크지만 웨슬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역습에서는 오히려 더 전방에 있는 엘가지나 잭 글릴리시나 트레제게 선수 등 충분히 역습에 의한 한 방으로 본머스의 그 공격을 잘 지켜낸다면 아스톤 빌라가 역습에서의 한 방으로 또 경기를 또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승패로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승패로 갔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8위 셰필드의 경기인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4승 4무 4패, 셰필드는 원정에서 3승 7무 2패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벤티케가 복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타우젠드 선수가 부상이고요. 지금 최근에 5경기에서 4무 1패로 굉장히 무승부가 많은 모습이고 셰필드는 원정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셰필드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 픽에 단통으로 크리스탈을 갔었던 이유가 셰필드가 결국에는 최근에는 조금 폼이 예전에 비해서 시즌 초중반에 비해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에서 잘 지켜낸다면 셰필드가 좀 팀 단위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수비 선수들도 좀 공격이 많은 선수들이 가담을 하죠. 그래서 역습을 당할 때 위험한 장면들이 좀 많아요, 셰필드가.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이 좋기 때문에 그 역습에서의 한 방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을 갔었는데 그래도 경기력은 셰필드가 좀 우세한 게 맞아서 크리스탈 팰리스 단통 승을 가기에는 불안해서 차라리 단통 무를 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저는 단통 무로 갔습니다. 5위,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4위 뉴캐슬과 20위 노리치의 경기인데요. 뉴캐슬은 홈에서 5승 4무 3패, 노리치는 원정에서 1승 2무 9패입니다. 뉴캐슬은 화요일날 컷 경기가 있었는데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셸비 선수가 부상이고 캐롤 선수가 복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막시맹은 복귀를 했습니다. 노리치는 부엔디아 선수가 복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원정에서 3연패 중이고요. 이번 시즌 맞대기로 해서 3대1로 노리치가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전 뉴캐슬 승이 강하게 좀 보여요. 강하게 보이는데 무승부를 똑같이 초반픽과 동일하게 무승부를 바친 이유가 일단 뭐 노리치의 부엔디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야 복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뉴캐슬이 강팀과의 경기라면 좀 라인을 내리고 지키고 있다가 역습에서의 한 방이나 아니면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으로 이기거나 비기는 그런 경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이 홈에서의 경기고 22팀인 노리치와의 경기라면 라인을 강팀과 할 때처럼 좀 내리지 않고 조금은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린다면 노리치의 부엔디아나 켄트웰이나 푸키의 한 방으로 역습에 의한 한 방으로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위험한 경기긴 해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무승부를 바쳤고요. 그러나 경기력을 만약에 폴더를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뉴캐슬의 단통승 추천을 드리고요. 뉴캐슬은 막시맨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좌우측에 막시맨과 알미론 그리고 전방에 뭐 캐롤 또는 조엘랭톤 굉장히 좋아요. 역습에서의 한 방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뉴캐슬의 단통 승이 좀 강하게 보이지만 좀 불안한 경기라고 보고 승무 투페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19위 와포드와 12위 에버튼의 경기인데요. 와포드는 홈에서 3승 5무 4패, 에버튼은 원정에서 2승 3무 7패입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은 에버튼이 1대0으로 이겼고요. 와포드는 사르 선수가 부상이고 웰백 선수가 복귀하고 슈즈 선수도 복귀를 해요. 와포드는 홈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어요. 에버튼은 지금 2연무 중이고 시그루드슨과 이어비 선수가 복귀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거는 최근에 와포드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저는 그래도 에버튼이
경기력에서 시그루드선 선수도 그렇지만 이오비 선수가 복귀하는 부분은 굉장히 에버튼의 플러스 요인으로 보여요. 그리고 와포드의 수비 라인 굉장히 불안하고 라인이 높죠. 에버튼의 역습에서 히샬리송과 위어비 이런 선수들의 칼버트 루인 등 이런 선수들의 역습에서 좀 쉽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와포드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저는 홈에서 5경기째 패배가 없는 그런 모습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위험한 경기를 보고 무승부도 바쳤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17위 웨스트햄과 15위 에버튼의 경기인데요. 와포드는 죄송합니다. 웨스트햄은 홈에서 3승 2무 7패,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2승 2무 8패입니다. 웨스트햄은 수요일날 리그 경기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1군이 나왔고요. 파비안스키가 복귀를 했지만 안토니오와 야르모렌코 선수가 부상입니다. 브라이튼은 번 선수가 부상이고요. 브라이튼은 원정에서 지금 3연패 중입니다. 또 브라이튼의 안 좋은 점은 포메이션이 경기마다 계속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상대의 전술에 맞춰서 한 그런 전술적 유연성은 좋은데 플랜 A가 없는 느낌이 좀 들고요. 웨스트햄을 제가 단통으로 간 이유가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고 특히 그 우측 풀백인 사발레타 대신에 은가키아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본래 포지션은 공격수인데 우측 풀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선수로 인해서 공격에 약간 시발점 역할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특히 역습에서의 좋았던 부분 그리고 우측 공격이 좀 사발레타가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나 여러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은가키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나온다면 저는 이런 은가키아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퍼즐 하나가 맞춰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웨스트햄에 있어서. 그래서 웨스트햄은 점점 더 이 강등권을 탈출을 하고 연승까지는 아니겠지만 무패의 흐름을 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 경기력을 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웨스트햄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1위 레알 마드리드와 5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인데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굉장히 좋죠. 홈에서 7승 3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3승 5무 2패로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 경기는 마드리드 더비고 레알은 수요일날 코경기에서 1.5분 정도로 나왔고 3연승 중이고 꼬마는 지금 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경기 초반픽에 단통무를 갔었는데 일단 승무를 갔어요. 승무를 간 이유가 르마 선수는 원래 부상이었고 펠릭스 선수가 오늘 뉴스 확인했을 때 부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레알 마드리드 라인이 좀 높고 측면 공간을 좀 많이 내주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역습에 의해서 좀 실점을 할 가능성을 보고 아틀레티코가 오히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경기로 보였는데 저는 펠릭스 부상이라는 소식 듣고 레알의 단통 승을 봤다가 승을 가기에는 또 마드리드 더비고 시메오네 감독이 좀 잘 준비를 해온다면 좀 잘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두 줄을 세운다면 레알이 또 그거를 쉽게 뚫어내기에는 아자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력의 최근의 레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위험하다고 보고 무승부도 바쳤습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17위 마요르카와 16위 바이돌리드 경기인데요. 마요르카는 홈에서 5승 2무 4패, 바이돌리드는 원정에서 2승 4무 5패입니다. 일단 바이돌리드는 9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맞대결에선 3대 0으로 바이돌리드가 승리를 했어요. 저는 이 경기 그 초반픽에서도 굉장히 무승부의 느낌이 좀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경기력 봤었을 때는 마요르카가 이런 그 수비 라인을 봤었을 때 그 크로스를 좀 너무나도 쉽게 좀 허용을 하고 그 크로스가 올라올 때 선수들을 노마크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굉장히 좀 초반픽 영상을 찍고 나서도 굉장히 계속 걸렸어요. 계속 걸렸고 바이돌리드의 위날 선수가 이번 시즌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공권이 좀 좋은 선수여서 그렇게 크로스를 쉽게 허용한다면 바이돌리드가 역으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경기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나 마요르카가 홈에서 좋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로 갔고요. 제가 초반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 승을 갔었던 이유는 마요르카의 그 두 팀을 비교를 했었을 때 마요르카의 공격진이 더 우세하다고 봤고 뭐 부디미르나 라고 주니어, 쿠보, 에르난데스, 로드리게스 등
더 좋다고 봤기 때문에 승을 갔었는데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무승부가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단통 무로 바꿨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7위 발렌시아와 18위 셀타비고 경기인데요. 발렌시아는 홈에서 6승 5무,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1승 3무 6패입니다. 발렌시아는 수요일날 컷경기가 있었는데 1.5분이 나왔지만 연장까지 갔었고 승부차기 갔었던 그 접전이 있었어요. 발렌시아는 일단 홈에서 2연승 중이고 셀타비고는 3연무 중이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1대0으로 셀타비고에 승리를 했었고요. 이 경기도 굉장히 좀 불안해요.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고. 그래서 저는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발렌시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발렌시아 경기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경기력을 보고 발렌시아에 단독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19위 레가네스와 6위 소시에다드 경기인데요. 레가네스는 홈에서 3승 1무 7패,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5승 2무 4패입니다. 레가네스는 쿠에리아 키퍼가 퇴장을 당했고 소시에다드는 몰레아가 이아라메디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두 팀 다 오늘 컷경기가 있어요. 그 컷경기는 제가 명단을 보지 못하고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명단을 확인해서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인지 아니면 주전 선수들이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1대1로 비겼어서 저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이 경기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인데 저는 일단 소시에다드가 이아라멘디 선수 그리고 몰레알 선수가 복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 보이고 소시에다드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을 보고 레가네스의 단통 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15위 에이바르와 12위 베티스의 경기인데요. 에이바르는 홈에서 5승 5패, 베티스는 원정에서 1승 4무 5패입니다. 에이바르는 에스칼렌타 선수가 부상이고 베티스는 라이네스 레이바 선수가 부상이고요. 에이바르는 홈에서 지금 2연승 중이에요. 이번 시즌 맞대결은 1대1로 비겼었고요. 저는 조금 이 경기를 좀 초반픽에 역배를 보고 이변을 보고 베티스의 단통 승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에이바르가 라인이 좀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좀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 전방에서의 그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 그런 뒷공간을 내줬을 때 베티스는 페키리나 뭐 호아킨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베티스의 단통을 갔었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단통으로 가기엔 좀 불안한 경기인 것 같아요. 베티스가 원정에서 성적이 1승 4무 5패로 굉장히 좋지 않고 반대로 에이바르는 홈에서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최근에 홈에서 2연승을 했기 때문에 그치만 저는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 3연승은 없을 것 같아서 무패로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무패로 갔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3위 벌리와 10위 아스날의 경기인데요. 일단 벌리는 홈에서 6승 6패, 아스날은 원정에서 2승 7무 3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리는 지금 구드문드손 선수가 복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반수는 여전히 부상이네요. 아스날은 루이스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고 티어니, 콜라시나츠, 넬슨, 오바메양 그리고 무스타피 선수가 월요일날 컷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스날은 월요일날 컷경기에서 1.5분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3연무 중이고 원정에서 4연무 중이고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벌리는 4연패를 하다가 지금 2연승 중이고요. 이 경기는 뭐 보시다시피 아스날이 원정에서 4연무고 지금 리그 3연무 중이고 벌리가 17경기 리그 기준 1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좀 이 경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승패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벌리 승을 보지 않았던 게 이런 루이즈 선수가 다비드 루이즈가 있으면 그 벌리의 그 제공권을 좀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루이스 선수도 없고 무스타피도 없어서 이 경기 승패로 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다가 파블로 마리 선수가 임대 영입이 됐어요. 임대 영입이 됐고 193cm의 왼발 센터백 선수인데 아르테타 감독이 원하기도 했고 플라멩고에서 뛰던 선수고 맨시티에서도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이 선수가 또 제공권이 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공권이 193cm라면 벌리의 그 뚝배기를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막아내고 또 아르테타 감독의 위닝 멘탈리티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스날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벌리가 3연승의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벌리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9위 빌바오와 4위 헤타페의 경기인데요. 빌바오는 홈에서 6승 3무 1패, 헤타페는 원정에서 4승 3무 3패입니다. 빌바오는 화요일날 컵 경기가 있었는데 거의 1군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5연무 중이고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헤타페는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2연승 중입니다. 헤타페는 뭐 라인이 높고 좀 강하게 좀 압박을 하는 그런 팀이고, 이번 시즌 맞대결은 1대1로 비겼어요. 저는 이 경기에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유견무가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리그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빌바오가 좀 홈에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팀이기도 하고, 좀 수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기 때문에, 또 직전 에스파뇰 경기에서도 기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찬스는 굉장히 많았지만 그것을 골로 연결되지 못했던 결정력이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었는데, 그런 결정력이 터진다면 충분히 빌바오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헤타페는 물론 지난 베티스전을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은 베티스한테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저는 빌바오의 뭐 무니아인 선수나 뭐 가르시아, 윌리엄스, 베르시체, 뭐 카파,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기회를 만들어내서 또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충분히 득점을 할 것으로 보고, 저는 빌바오의 단통 승을 예측을 했고요. 일단 걸리는 부분은 화요일날 컵 경기에서 거의 1군으로 나왔다는 점,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가져가는 픽에서는 빌바오의 단통 패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안정적이고 확률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빌바오가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빌바오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2,000원 픽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지우고 싶은 경기는 빌바오 경기도 좀 지우고 싶고요. 또 뭐 레알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더비이기 때문에 좀 지우고 싶고, 마요르카 경기도 좀 이게 승부패가 좀 다 보이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레스터 첼시 경기도 좀 지우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저는 최종 픽을 드렸고요. 제 최종 픽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토프세이 카페나 아니면 아빠는 축구왕님의 그 카페에서의 그 정보들을 많이 취합을 잘 하셔서 좋은 하나의 픽을 만들어 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